잠금해제 2020은 지난달 국경을 넘다 목숨을 잃을 뻔한 꽃제비 보도를 시작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엔에서 난민 판정을 받고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년 가까이 발이 묶인 탈북 노동자들의 사연과 한 달 넘게 우리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애타는 가족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탈북자 수십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 위기에 처한 이번 달 초 국제 북한 인권 NGO 단체의 한 설립자로부터 취재팀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러시아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수탈을 못 이긴 탈북 노동자들이 유엔을 통해 난민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겁니다. They have no rights, no human rights. None of their civil rights are ever recognized, and they're carrying no documents. So they're completely vulnerable, whether it is Russia or any of the countries that are surrounding North Korea when they escape. 그는 탈북자들의 탈출 경로로 국내에 잘 알려진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꿈꾸며 숨어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들은 지구 반대쪽까지 날아가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했을까? 그들은 러시아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국내 한 민간 인권단체의 주선으로 취재팀은 러시아 현지 탈북자 한 명의 연락처를 들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극한의 땅 시베리아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 일을 해온 북한 노동자들이 이곳 모스크바에서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몸바쳐온 이들은 왜 이역만리 타국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을까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시내 중심가에서 만난 한 동양인 남성. 낯선 말투에서 한눈에 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러시아로 넘어와 살아온 지 10년이 됐다는 김만식 씨. 김 씨는 모스크바 생활이 1년 가까이 돼간다고 말했습니다. 취재팀을 경계하던 김 씨는 근처 카페에서 한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외곽, 유엔이 제공한 이른바 안전가옥에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가 내준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 그들의 생활을 취재하기 위해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간 고추장과 김, 그리고 김치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어렵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모스크바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인 기차 안에서 김 씨는 소식이 끊긴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됐어요. 얼굴 본 적 없어요. 10년. 마누라 얼굴이 잠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자식도 40대면 40대. 엄마도 잘 내리시라고. 3년 저녁 밤에 인생을 지나고. 몇 명이나 함께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에게선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9월달에 가고 완전히 다 한 명도 넘어가요. 세상에서 사람이 예전에는 한 15명 이렇게 있다가 지금 사고를 타서들 왕입니다. 모스크바로 넘어온 탈북 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안전가옥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집니다. 북한에 발각될 경우 즉시 북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안고 몇 시간을 달려 취재팀이 도착한 곳은 러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곳에서 탈북자 37명이 8채의 집에 나눠 살고 있다고 김 씨는 설명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도착한 집은 50제곱미터, 15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 방 2개와 거실이 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3명이 함께 사는데 4~5명이 함께 사는 다른 곳보다는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창가엔 러시아어 사전이 펼쳐져 있고 영어책과 PC 사용법을 적은 쪽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고서도 3명의 탈북자는 취재팀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전가옥은 외부 세계에 위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곳이라 외부인의 방문 자체가 이곳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 김 씨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이들 3명과 함께 저녁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생활은 어떨까? 난민증을 받은 김 씨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답답하기도 하는데 1년 너무 일을 하라고 하니까 병원가 병원에 치고 있어서 여기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서 나 내려간 거니까 그만두는 거라고. 이들은 러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북에서 넘어온 지 11년이 지났다는 나영철 씨에게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씨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시베리아에서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벌목일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이 북한 벌목공 출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르즈 하버롭스크 주변에 위치한 북한 림업소 생활. 그는 한국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오전 8시,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시작된 작업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면은 이게 그거는 일 년 중에 반은 겨울, 영하 40~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 보통 사람이면 10분도 버티기 힘든 시베리아 원시림에서 길게는 18시간 내내 나무를 자르고 원목을 운반한 겁니다. 이렇게 일해서 한 달에 $100 정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처음 문을 연 개성공단 노동자 월급 $65. 북한 도시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우리 돈 4만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액수는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만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주는 건 100kg. 근데 그래도 100kg 취향 됐을 거. 그래서 또 사주가 비싸고 뭐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1년을 거기서 보르고 나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도 요거로 꺼내서 1년을 돈 버는데 세트가 안 나요. 이게 뭐 그런 우선 48%, 절반에 가까운 돈을 북한 당국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골목회사의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데 이 돈은 북한이 러시아의 진빚을 갚는 데 쓰입니다. 눈치 주는 관리에게 일정액을 상납하고 숙식비 등까지 제하면 남은 돈은 고작 $10 정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 생일 등 명절에는 충성자금 명목의 선물비도 떼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는커녕 빚도 못 갚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손해를 그래도 잘 씻기지 이러면서 그래서 안 먹고 그러면은 먹을 돈을 검색해야 돼.